예,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위한 합의를 파기한 상황이지만 어제 소방직 국가직화법과 과거사법이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이 중 과거사법은 3년간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었는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대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법입니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짧은 신청 기간으로 인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기회를 상실하신 분들이 많고 2년의 조사활동 기간 연장조차 되지 않아서 진실을 밝히기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위원회 활동 후 국가폭력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사의 활동 종료 이후 8년간 피해자 및 유족단체가 입법 활동을 해왔습니다. 유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국회가 닦을 때입니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겨우 소위를 통과한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두 법안의 소위 통과 기쁜 소식이지만 아까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고 또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 합의 파기는 직진 차선에 서서 유턴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9.4%가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고 명명하십니다. 합의 파기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여 위 두 법안을 비롯한 중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게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그다음에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선고를 듣고 재판장에서 세월호 가족분이 실신하시기까지 했는데 세월호 가족분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의 경우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에 개입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의 작성에 관여했고 해수부 자체 직제 예산안을 작성하여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내정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이 어제 판결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원회 내부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당시 여당에 제공할 목적으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성명 발표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사실도 위 판결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정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문건 작성 등을 지시했을 뿐이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들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단지 문건만 만들라는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그 문건의 실행도 염두에 두고 지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정권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면 앞으로는 정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공무원들 모두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유리한 정산 참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순수히 받아들일 국민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출발점이라고 생각도 되기도 합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사법부의 판결로도 드러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판결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것에 관여된 것으로 언급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 특조위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